네, 그러면은 오늘 그 제21회 우리 해양금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제는 지금 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실장을 계신 안승구 박사님입니다. 주제는 지속 가능 전환 시기를 맞은 해양산업의 탄소 거래 및 해양금융 생태계 구축 구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발표자를 모신 안승구 박사님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은 영국 그 베이지 빈스쿨, 옛날에는 카스 빈스쿨이었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어, 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오시기 전에 유니스트에서도 잠시 강의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지금 최근에 이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합류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아마 부산에 어,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안마사님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최근 그 이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을 하셨던 김종화 전임 원장이 그저께 신문에 어디 보니까 금융통화위원으로 또 임명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 부산에서 활동하신 분이 또 중앙에서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핵심 멤버로 또 임명을 받는 걸 보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도 앞으로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 박사님 다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음, 혹시 그 화면 보이십니까, 교수님? 네, 보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발표 예, 예, 시작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초청해주신 그 이기환 교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번 발표는 그 제가 그 해양금융 전문가분들께 좀 그 발표 드려서 좀 발표 내용이 어, 좀 마음에 드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속 가능 그 이제 부산을 어떻게 금융 중심지로 육성을 할까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디지털 지속 가능 해양 특화 금융 허브 육성을 위해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그 지속 가능 전환 시기를 맞은 해양 산업의 탄소 금융 생태계 구축에 대한 그러한 연구 내용과 그리고 구상 내용을 조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양 내용 해당 내용은 그 저희 진흥원하고 그 이제 그 작년 12월하고 이제 올해 초에 걸쳐서 해양대 윤희성 교수님과 함께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 본 발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며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먼저 조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오류가 있거나 조금 실수가 있으면은 이게 그 윤희성 교수님의 내용이 아니고 제 개인의 조금 잘못인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면서 부산국제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부산이 우리 동북아의 특화금융중심지로서 2009년에 지정이 됐고 그리고 2014년에 그 BIFC 컴플렉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해양금융 생태계에 중요한 해양금융 종합센터가 2014년에 개소가 되었고 그리고 해양진흥공사 KOBC도 201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2020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금융 싱크탱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금융 생태계 발전에 따라서 저희 그 외부 평가인 국제금융센터 지수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발표로는 21년부터 꾸준하게 32건으로 성장을 하고 20 최근에는 27위까지 성장한 모습입니다. 저희 진흥원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부산을 금융 허브로 도약을 위해서 현재 국내에 부산 금융 허브를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발표 내용과 같이 혁신금융 모델과 그리고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부산 금융 중심지 포럼 그리고 해양금융 위크 그리고 금융연구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포럼을 운영을 하는데 해양대 이기환 교수님이나 혹은 윤희상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 연구 중점 분야는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전략적 생태계 조성, 그리고 금융허브 플랫폼 조성인데 이러한 전문적인 저희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지난 기간 동안 해양금융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위기가 계속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북해와 남극해가 얼음이 녹고 있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에는 계속적으로 그 온도가 상승해서 여름 때 한 6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홍수나 태풍 이런 풍수의 재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와 변화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응 또한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UNFCC가 당사국 총회를 개최를 하였고 특히 21번째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 파리기후 협약을 맺었습니다. 196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196개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그러한 NDC 타겟, 즉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고 2030년까지는 2018년에 비교를 해서 약 40% 줄인다는 그러한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이나 금융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 우선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997년에 GRI가 등장을 하였고 CDP가 2000년 그리고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인 PRI가 200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TCFD나 TNFD 등 다양한 자발적 이니셔티브가 현재 조성이 되었고 이런 각 이니셔티브가 공시 기준이나 혹은 자사들의 프레임워크를 조금 도입을 하여서 기업들이 이것을 반영을 하여서 좀 지속 가능 전환을 독려를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FRS 또한 ISSB를 2021년 설립을 하였고 설립을 할 때 TCFD나 GRI가 같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ISSB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IFRS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을 작년 6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에도 CDP나 TCFD, GRI와 같은 내용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양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사 기구인 IMO 또한 지속 가능 전환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2050년까지 우리 해양 산업이 탈탄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였고 우리나라 정부 또한 작년에 서울 선언으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넷제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EU ETS 그리고 퓨얼 EU 마리타임을 들 수가 있겠고 또한 IMO 국제회사기구의 EEXI, EEDI, CII 즉 세 개의 규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U ETS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ETS의 경우에는 5천 톤 이상의 EU 역내 기항하는 화물 및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며 배출량을 EU 역내에는 100% 그리고 역에 50% EU 역에는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총 배출량에 대해서 제출 의무가 40%, 70%, 100%이 제출 의무는 탄소 배출권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26년에는 각 선사들이 배출한 100%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고 해당 연도에 배출을 한 그러한 배출분을 다음에 9월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현재 EUA 즉 탄소 배출권의 경우에는 1톤당 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ETS는 해운 분야의 적용을 24년부터 적용을 하였고 해운 분야에 대해서는 전량 유상 할당 즉 무상 할당이 없기 때문에 해운 기업들이 모두 구매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주요 규제가 EU Fuel EU 마리타임인데 이건 2025년에 발효 예정입니다. 이 같은 규제는 연료별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인데 5천 톤 이상의 EU 역내 기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25년부터는 화석 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2030년부터는 LNG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IMO 국제회사기구의 세계 규제를 발의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항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제 규제에 따라서 우리 선사들의 부담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EU ETS, KMI 연구에 따르면 EU ETS를 적용할 경우에 4년간 개별 해운 상장사 평균 비용 부담액이 285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2D, 즉 디지털 디카보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양금융 생태계와 그리고 부산 금융 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차세대 해양금융 생태계를 구상하고 육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지속가능 전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운 전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 산업의 경쟁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운 산업의 경쟁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한 그러한 경쟁 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머스크나 CMA, 코스코 등 다양한 기업들의 성과를 보실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나타낸 게 운영 손실, 즉 오퍼레이팅 로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스크나 CMA, CGM 많은 선봉량을 확보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운영 손실이 HMM과 양민 등 보다 선목량이 적은 기업에 대비해서 조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 연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운영 성과가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봉량과 관련해서 세계 3대 선사가 현재 전 세계 50% 이상의 선봉량을 확보하고 있고 컨테이너 기준입니다. 또한 10대 선사가 85%의 선봉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큰 기업들이 보다 더 큰 선봉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앞의 자료를 확인해 볼 때, 해운 산업에 있어서는 선봉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선봉량을 확보했을 때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이 증대되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제공에 있어서 해운 산업 자체가 조금 차별화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송 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치 창출의 차별화가 힘든 산업의 경우에는 밸류 체인에 있어서 전후방 협상력이 중요한데 해운 산업의 경우에는 화주와의 협상력과 그리고 운송 연료를 대는 그러한 연료 기업들과의 협상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선봉량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 이러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통해서 시장 변화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의 동향 또한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 전환은 즉 친환경 선박 도입과 연료 도입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도입들이 모두 후선사들의 비용적인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예를 들면 인프라 혹은 추진 엔진 등 기술 발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연료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의 경우에는 화석 연료 대비 현재 3배 이상 고가의 시장으로 형성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 부담 증가를 미디어 또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 또한 우리나라의 중소선사에 대한 경영난 악화 그리고 지속 가능 전환에 따라서 떻게 이것을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지속 가능 전환에 따라서 중소선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료 도입으로 연료를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또 연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이러한 비용 부담을 화주에게 모두 전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 산업의 기대 수익성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다수의 선봉량을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MSC나 머스크 혹은 CMA, CGM과 같은 이러한 대규모 선사들의 경쟁 우위 확보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어, 예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운 산업의 현황을 조금 경영 전략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레드킨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레드킨이 경주를 합니다. 그 레드킨이 경주를 주장하는데 이때 뭐라고 말하면 It takes all the running you can do to keep in the same place. 즉, 어,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빨리 뛰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 전략에서 말하는 레드킨 효과는 다수의 기업들이 끊임없이 같은 형식으로 경쟁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금융중심지 싱크탱크로서 어떻게 우리 선사들이 지속가능 전환 시기에 경쟁 우위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재 생태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물량 중심의 레드킨 레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레드킨 레이스에 탈피를 하여서 조금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에는 저희의 진흥원과 그리고 해양대 이전연구에서 말씀드렸는데 해운 생태계의 다원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해운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는 현재 화주가 주는 수익원에 기초를 하고 그리고 선주와 운항선사, 화주가 맺어지는 이러한 단일적인 해양금융 생태계에 주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전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유형, 텍소노미와 타이포로지를 적용을 하여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다원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금융에 있어서 플랫폼 모델을 적용한 선박금융 투자 플랫폼 혹은 자율운항 시대의 통합형 기술 플랫폼 혹은 조선 산업을 위한 통합 선박 건조 플랫폼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해양 금융과 그리고 해양산업의 다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더 해양산업과 유사한 택시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산업의 경우에도 운송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택시의 확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서 비용 절감이 조금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 우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등장이 이러한 경쟁 구도를 바꿔놨는데 어, 우버의 경우에는 택시의 소유 없이 차량 소유자와 그리고 차량 이용을 원하는 수요자를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플랫폼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택시도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여서 2020년 기준으로는 3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서 아주 대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양 생태계의 다원화를 저희는 조금 저희 연구에서 지향을 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지향안에 따라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해양 탄소 금융 생태계를 구상을 하였는데 이는 지속 가능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선도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으로는 탄소 상세권을 확보를 하여서 지속 가능 전환에 따른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저희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에미레트 항공, 테슬라, 그리고 소카 등 4개의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독보적이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탄소 상세권을 확보를 하여서 2022년 기준으로 18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확보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우리 해양 기업도 탄소금융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탄소금융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간략하게 두 개의 금융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주도 탄소 배출 시장인 CCM, 컴플라이언스 카본 마켓,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발적 탄소 시장이 발런터리 카본 마켓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CCM과 VCM으로 불립니다. 국가주도 탄소 배출 시장의 경우에는 자국법과 국제 규제에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2015년부터 여기 부산에 KETS를 설립을 하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EU ETS를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탄소 배출 시장의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하여서 민간의 룰에 따라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거래가 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KETS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 5년 주기로 할당에 대한 계획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총 배출권과 그리고 총 배출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행 연도별로 배출권을 무상 또한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는데 현재 3차 계획에 따라서 90% 이하를 무상 할당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총 배출량의 10%를 유상경매를 통해서 기업들이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차 계획에서는 조선업과 해운업 전부 부상 할당 중이어서 현재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그 KETS 거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배출 허용량에 대해서 실제 배출량을 뺀 초과 감축량에 대해서는 현재 유상 거래를 통해서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국가주도 탄소 배출 시장인 ETS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30개 이상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이며, 2020년 코로나 사태 직후로 조금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EU ETS의 EUA, 즉 EU 에미션 얼로운스의 경우에는 어, 미화 기준으로 약 100불 이상을 형성을 했는데, 이때의 하나의 분석이 뭐냐면, 이때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 국가에 조금 LNG나 이런 에너지원을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 에너지 국가들에서 즉 석탄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탄소 배출에 대한 배출권을 사야 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해당 시기에 조금 급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때 100달러 이상을 나왔지만 현재 어제자 기준으로는 유럽 연합의 배출권의 경우에는 68유로, 즉 한 9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달러, 한 8천 원 정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ETS별로 탄소 배출권 거래소 매출 규모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3년 기준으로 7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현재 ETS들이 기록하고 있고, 순서별로 EU ETS, 그리고 독일, 영국,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9위를 형성하고 있어 거래 규모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탄소 배출 시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해양 기업들이 어떻게 조금 산소금융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가치 창출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친환경 선박 건조와, 그리고 이러한 선박을 운항하는 이러한 두 개의 축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즉 조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고, 그리고 운항적인 측면에서 선주와 해운사, 그리고 화주가 각각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와 운항에 대해서 각각 CCM과 VCM으로부터 탄소 상태 배출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 상태 배출권을 거래소, KETS 혹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소로 다시 이동을 해서 판매를 했을 시에는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테슬라의 사례와 유사함이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구상이 조금 현실적 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이미 2022년에 상세 등록 부상으로 외부 사업 방문원을 구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KETS의 경우에는 상세 배출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혹은 UNFCC가 선정한 외부 사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각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외부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승인한 외부 사업 방법론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직권으로 이렇게 외부 사업 방법론을 친환경 운항에 대한 외부 사업 방법론을 이렇게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 여객 내항 여객선에 대해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추진을 할 시에 탄소 상세권을 부여를 받는 그러한 방법론과, 또한 국내 선박에 대해서 저탄소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또한 해상 운동 수단이 전력 공급을 재생에너지 혹은 ESS를 활용을 할 경우에는 탄소 상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현재자 기준으로 이러한 외부 사업을 신청한 국내 해운 선사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외부 사업 방문을 활용을 해서 상세 배출권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문론은 상세 등록부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확인하시는 국내 선박의 저탄소 연료 전환 사업의 방문론이 상세 이렇게 확인하시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러한 모델의 전화가 저희 연구진은 조금 최근 동향을 확인을 해서 저희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 최근 동향은 CCM과 VCM의 연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어, 국가주도 탄소 배출 시장과 그리고 자발적 탄소 배출 시장이 좀 더 구분된 시장이라고 최근까지 알고 있었는데 VCM과 CCM의 연동이 조금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발적 탄소 배출 시장에 있어서 유명한 베라와 같은 이러한 베라의 상세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현재 콜롬비아와 남아공의 국가주도 탄소 배출 시장에 연동이 돼서 탄소 배출권을 연동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N과 VCN 간의 연동을 저희는 확인을 했고, 한편, 어, 한편, 민간 탄소 배출권의 경우에는 현재 코인 거래소나 혹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했을 때 CCN과 VCN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함께 연동되는 그러한 모델을 저희는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저희 최종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가치 창출을 조선사나 선주, 해운사, 화주들이 할 경우에는 CCM과 VCM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부여를 받고 이를 KLX의 KETS 혹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소로 이전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여 추가적 해운 운임 이외에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배출권에 대한 디지털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이전을 하고 이러한 크레딧을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이런 이용자들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하였습니다. 판매를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자산 간의 교환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출권을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의 교환 또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 또한 더 나아가서 스마트 계약 관련 파생 상품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모델을 적용을 하였을 때 해운기업 경영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효과를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기환 교수님과 윤희선 교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해양대의 다양한 교수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운 시황 역행성에 대한 조금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해운 선사들이 이런 탄소 상세권을 확보를 하여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혹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금 자산 다원화적인 측면에서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운 운임과 별도로 조금 별도의 수익원과 그리고 자산 구조를 이룰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탄소금융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업비트나 빗썸 혹은 현재 출범할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BDX가 현재 향후에 탄소 배출권을 조금 상장할 예정이어서 이런 BDX를 이용을 해서 탄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저의 도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탄소 금융 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내 탄소금융 시장의 문제점이 어, 사용 유저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관 사용자만 지금 탄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는 일반 시민들이 한 900만 유저들이 한 900만 이상이 되는데 이런 유저들이 탄소 배출권 또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탄소금융 시장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자발적 탄소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탄소금융 시장
확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KLX, KETS 그리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거래소 그리고 자발적 탄소거래소가 연계가 되어서 부산의 지속 가능 금융 플랫폼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구상을 해보았고 해양 기업이 이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 수 있는 혹은 앞으로 다가올 지속 가능 전환에 따라서 비용적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가 이러한 계속적으로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서 각각의 유저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디지털 토큰화를 위해서는 한국예탁재원이 청량관리적인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함이 예상이 되고 또한 KLX, KETS, 디지털 자산거래소 혹은 BCM 연계적인 측면에서 한국거래소와 부산가용시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KETS 외부 사업 승인, 즉 탄소 상세권을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진흥공사의 조금 협력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생태 구현에 대한 자문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자문을 해주실 수 있고 또한 저희 진흥원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승구 박사님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 부산 금융 중심지가 이전에는 이제 해양금융 그다음에 파생금융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또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설립되는 는 것이 거의 확정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지금 해운 분야, 해양 분야에서 탄소 배출 이 부분을 부산근육중심지와 연결하는 그런 어떤 구상을 아마 지금 우리 안승우 박사님이 오늘 발표해 주신 것이 대체의 줄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같이 의견을 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안 박사님과 이제 주로 윤 교수님이 이제 하는 연구 이런 부분들에 임프루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견해를 지금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죠. 우리 월드 교수님, 우리 이재민 교수님부터 한 말씀 주실까요? 예, 예, 우리 안 박사님이 상당히 그 시의적절한 그런 연구를 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탄소 지금 배출권 거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 지- 도입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사실 그 배출권 거래가 사실 좀 활발하지는 않고, 뭐, 가격 자체도 상당히 좀뭐 이렇게 저조한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해운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사실 이게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이유는 올해부터 다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음, 그 우리도 사실은 이런 그 탄소 배출권 거래가 뭐 도입이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도입이 될 건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좀 의문이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해운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려면 국내 해운사들,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을 하는 우리 국내 해운사들의 어떤 음, 참여가 음, 뭐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내 해운사들 중에서 국내 해운사들 중에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측면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운사들이 얼마나 이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에 좀 참여를 적극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 아까 제 앞에서 말씀드린데,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자체도 상당히 조금 활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해운 내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좀 필요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뭐 정부의 어떤 지원이랄까, 뭐 아니면 뭐 그런 좀 그런 사전 이러한 탄소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그런 조치 같은 것이 좀 필요하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간단히 좀 더. 예, 그 교수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연구를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배출권의 경우에는 주로 비용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 연구에 이제 평가를 해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구상에 대해서 참신성이 어느 정도 그 비용이 아니라 그 해운 선사들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그 점이 조금 참신하게 받아들여져서 평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직권 등록권 아까 보여드린 상세 방법론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해운 선사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저희 진흥원 쪽에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 도입이 계속 이제 강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 상세 상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저도 의문이어서, 만약에 뭐 HMM이나 아니면 부산의 중소선사 한 군데라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은 다른 기업들의 그 적용도 조금 많이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그 KOBC의 김우호 본부장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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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예, 예, 오늘 발표 내용과에서 우리 KOBC의 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또 기여 부분 이런 부분을 또 같이 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진흥공사의 김우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좋은 내용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준비하신 남 박사님, 또 이 교수님, 또 윤희승 교수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쪽 부분에 뭐 깊이 있게 이렇게 스타디를 하지 않아서, 음, 제 질문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음, 우리도 진흥공사에서도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좀 같이 고민하려는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가정인데, 어, 지금 이제 해운사들이 모든 고민이 실제로 선박을 저탄소나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는데 20% 내지 30%의 원가가 더 건조 원가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큼을 시장에서 다시 매출을 일으키면 해운사는 자유롭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0% 내지 30%의 가격을 탄소 배출권화로 전환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장에 팔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있죠. 네, 예, 예, 그, 가능하죠. 네. 예, 김호 이사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그 규모나 그 매출 규모, 그 탄소 배출권으로부터 일으킬 수 있는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산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조금 국내에서 아직 해양산업에서는 적용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소카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게 한 50여 대의 이제 전기차를 기반으로 그 전기차를 운행하면 할수록 이제 배출권이 쌓이는 그러한 그 네. 사업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해서 그 친환경 선박 도입은 저희 그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국내 선사들이 도입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지는 배출권으로부터 그거는 조금 산정을 해봐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상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죄송하지만 그 거기 그 정확한 매출은 좀 전문가분들 도움을 통해서 좀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예, 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그 해운사의 매출이 이제 운항 수입 외에 또 선박의 대여 수입 점점 더 해운업이 이 사업 영역이 좀 다원화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계속 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좋은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예, 그러고 또 현업에 계시는 우리 김우석 박사님 지금 그대로 계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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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습니다. 우리 예, 캠프에서 또 금융을 제공할 때에는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좋은 강의 예, 감사하고요. 예, 저희, 저희야 지금 뭐, 적극적으로 그 해운사 지원하고 있고, 신조도 뭐,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해운사 분들이 방향을 못 잡으셔가지고, 예,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 입장이 대다수이고요. 그, 왜 그러냐면 뭐 선도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음,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계속 이제 중고선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조도 이제 방향이 잡히고 건조를 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아직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유럽 애들이 참 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럽 애들이 뭐 옛날에도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이용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했는데 자기네들 뭐 다 만들고 다 할 거 하고 오염시킬 거 다 오염시키고 뭐 온난화 시킬 거 다 시켜놓고는 이제 뭐 그 후진국들은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음, 중진국이나 후진국들은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탄소세를 걷겠다라는 둥 뭐 이런 걸 보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정말 못된 놈들 같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는 것 같고 이거를 맹목적으로 이 받아들일 게 아니고 좀 뭐 따질 건 좀 따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뭐 트럼프도 보면은 자기네들은 뭐 탈탄소 안 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시끌려는 가는데 얼마 전에 BBC에서 보면 가이아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할 때는 그냥 뭐 다 해놓고 이제 뭐 좀 다른 나라에서 좀 이제 먹고 살려고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뭐 못하게 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오 교수님 지난번 오 교수님 발표한 내용도 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오 교수님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들리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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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박사님 보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 방금 김우석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안 박사님께서 저는 가치 있는 연구를 선구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들어와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음, 어, 우리 대학원생들에게도 좀 추천을 해서 이런 음, 쪽으로 연구 방향을 많이 잡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뭐 저한테도 좀 자극이 되는 음, 부분인데, 과거의 해운 산업에서의 경쟁이 이 규모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 경쟁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라는 부분을 뭐 저도 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안 박사님께서는 그 부분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규모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지속 가능한 시대에 규모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면 그런 것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케이. 그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어떤 뭐 탈탄소나 이거는 좀 관계없이 막 규모다, 그죠? 규모 경제이죠? 음, 과거의 경쟁의 이제 키 팩터가 규모였다는 거는 뭐 탈탄소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경쟁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탈탄소 문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도 그런 형태의 경쟁이 유지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예, 예, 좋습니다. 아마존 예, 거기서 질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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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지금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조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금융 관계자분들이나 앞서 이제 뭐 트럼프 이야기가 좀 나왔듯이 EU나 이제 선진국들만이 이 어느 정도 ETS나 이런 거를 좀 발효를 해서 좀 무역 진입 장벽이나 아니면 운영 장벽을 좀 형성을 해가지고 기존에 좀 포켓이 두꺼운 그러니까 이제 재원이 많은 그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더 경쟁 우위를 유지를 하려는 그러한 차원으로 저는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전환이란 게 어느 정도 이제 자원이나 이제 돈이 좀 뒷받침 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저기 유진성 교수님 생각도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이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 같고, 그다음 우리 자본시장의 정무성 전무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 예, 실제 자본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 거래라든지 이런 다른 산업에서는.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이렇게 어, 좀 발표를 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예, 예. 매우 관심 있게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 외부에 이제 가족 좀 식사가 있었는데 좀 제 얼굴이 빨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저도 오늘 안승구 박사님, 뭐 윤희성 박사님 지금 쓰신 논문을
예. 최근에 되게 열심히 받고 어, 안승구 박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이게 안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처음 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 시 마피아네, 지금 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민간 투자자들 입장, 자본시장의 입장에서 예. 수익률이 이게 이제 정책금융기관들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아니면 이 탄소 배출권을 이용해서 뭐 수익률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를 이제 작년부터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런 음, 과정에서 오늘 그 안승구 박사님 말씀하신 그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는 되게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은 거는 그 논문에서도 쓰셨듯이 이제 결국은 그 탄소 크레딧을 선주가 가져갈 거냐, 화주가 가져갈 거냐, 뭐 투자자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 거래 제도에서 결국은 그거를 누가 이제 결국은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미묘한 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투자자들은 만약에 투자 실적에 대해서 그 뭐 감축 실적을 통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선주가 이제 그 거래 시장에서 그 저기 그 STO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거래 시장이 한마디로 그 톤당 그 배출권이 10,000원 정도뿐이 안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의 반복론은 으로는 사실은 뭐 계산을 저도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거를 이제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 사업성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승구 박사님께 조금 저희도 같이 뭐 말씀도 나누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연구를 해보고 싶은 게 음, 유럽에 있는 ETS 같은 경우에는 각 실적을 제가 알기로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근데 유럽의 ETS의 배출권은 약 9만 원 정도라고 오늘 말씀하셨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 국내 해운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수익 물론 이렇게 추가적인 수익성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IMO나 EU에 기항하고 결국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가려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권을 사가지고 어, 충족을 시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들을 계속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이런 뭐, 뭐 신규 저기 친환경 선박을 발주한 거나 아니면 이런 실적들을 결국은 EU 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음, 그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경제성 그 해운회사 입장에서 경제성으로 더 난 게 아닌가. 크레딧은 신규 수익은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나가야 음, 되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이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아마스 예, 그 답부터 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그 진흥원 내부안에서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EU ETS 이제 그 배출권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KMI에서 연구 보고서에 나온 그러한 연구 내용도 그 국내 해운 상장사들 그 비용 부담이 한 280억 정도로 매년 추산이 된다고 해서 좀 상당한 그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우성 박사님께서 이제 좀 말씀해 주셨듯이 그 EU ETS나 K ETS가 좀 연동이 되면은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전에 이제 EU ET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교토협정에서 이제 제정된 그 CDM
그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그 탄소 크레딧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 이제 그런 상세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외부 연동이 좀 안 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상사들이 좀 많이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간의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롬비아나 남아공 같은 그런 국가들하고 좀 연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연동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이제 작년 COP 컨퍼런스 그 COP에서 좀 논의된 것도 국가 간의 이제 EU ETS나 이제 국가 간의 탄소 배출권 이전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좀 논의를 하다가 조금 그 취소 그 논의 그게 결론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러면은 우리 또 해양산업조선소에 계시는 최창호 과장이시죠?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예, 조선소는 대리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어, 제가 잠깐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안승구 박사님 발표한 내용하고 우리 네, 또 조선소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네, 해운이 또 배를 가져가는 해운에서 담당하지만 조선소도 어떻게 보면은 제작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음. 제가 아, 방산 사업부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럼 해운대에 있는 우리 김수영 씨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고 코멘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예, 코멘트 부탁합니다. 어, 제가 원생으로서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부족한데, 예, 의문으로 제가 포럼의 격을 떨어뜨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한 괜찮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좋은 발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거 또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네. 예, 음, 신상은 우리 이제 대리죠. 대리님 어떻습니까? 해운계에 계시는 입장에서.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공부가 부족한지라 감히 예, 의견을 예, 내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 들었던 것 중에 예. 혹시 아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ETS를 발행하는 발행 주체가 핫팩 찍어내듯이 계속해서 이 공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계획을 5년마다 이제 설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총 발행량을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한국 거래소 이제 KET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져서 음. 이제 환경부 장관이 그 이제 총 발행량이랑 기업들의 이제 할당량하고 무상 할당, 유상 할당 이걸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건 아닌 걸로. 그리고 EU ETS도 마찬가지로 그 발행량을 정해놓고 하겠네요. EU ETS의 경우에 제가 좀 확인하고 다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음, 음. 아, 지금 아마 이쪽은 유럽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거의 안 하고 있지, 지금. 그죠? 미국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제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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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오늘 안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은 그 대- 저도 이제 안 박사와 같이 연구하면서 음, 그 본질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음,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그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아서 지금 과거 5년 동안 테슬라가 번 돈은
전기차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음, 이익은 탄소 배출권 팔아서 남긴 거로 얘기될 정도로 그래. 규모가 큽니다. 어, 1년에 몇 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요. 최근 기록으로. 음, 그, 그런데다가 지금 아까 소카 모델 같은 거는 운영자가 운영하면서 그 크레딧을 쌓아서 그걸 파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탄소를 이걸 선박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선박을 짓는 조선소가 가져가야 되는 크레딧인지 그 선박을 운영하면서 선사가 가져가야 되는 크레딧인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테슬라 쪽 기사를 찾아보면 음, EU하고 미국에서 할당받은 그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익을 올린 거로 돼 있어요. 그걸 음, 매각해서 매출이익을 올린 거로. 음, 그렇게 돼 있는데 음, 그러면 그런 생태계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조선하고 해운에도 똑같은 형태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음, 조선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군요. 해운회사는 그 선박을 운영하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음, 지금 이제 신사원 씨가 그 질문한 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ETS의 기본은 캡 앤 트레이드입니다. 캡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그 캡을 씌운 거에 감축한 데서는 남는 거를 팔고 음, 그 캡보다 더 쓴 데서는 사야 되죠. 그 사가지고 그걸 메우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게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나라 조선소가 그러면 아까 그 안승구 박사 얘기한 대로 EU나 우리나라나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계를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의 해운 산업에 적용하면 이런 형태로 적용해서 음, 지금까지 탄소 배출은 전부 해운회사나 조선사의 비용이었는데 이게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음, 그러면 그런 수익으로 전환할 때 기본적인 그 생태계에 대한 개념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여기까지가 지금 연구고 그 음,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도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 테슬라가 실제로 크레딧을 누구한테 받아서 어떻게 판매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는지 음,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연구라든지 음, 제도에 대한 연구 같은 게 이제 뒤따라야 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오늘 발표한 거에 어떻게 보면 가치 그리고 그 논문의 가치는 음, 지금까지 안승구 박사가 이제 초기에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비용으로 인식되던 탄소 배출권 문제가 음, 조선사나 해운사의 음, 이익으로 전환돼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생겼다 음, 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음, 생태계가 마치 테슬라나 소카 같은 형태로 돌아간다면 음, 그러면 해운회사가 이걸 비용이 아닌 음, 수익으로 전환해서 어떤 거를 인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설계될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음, 어떤 기본적인 구상을 음, 보여준 거거든요. 음, 그래서 KOBC도 그렇고 해양대도 그렇고 관련된 기관에서 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참여하신 우리 대학원생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안지연 씨, 안지연 학생, 정수진 학생, 어,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저는, 아, 해운경영학과 박사 이번에 수료하고 논문 준비 중인 정수진입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음, 근데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조금, 음, 그러니까 막 공부를 많이 했는 건 아니라서 음,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음, 이 아까 탄소 배출권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음, 그냥 민간이 구매를 그러니까 그 개인이 이제 뭐 이렇게 구매를 할 수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게 요즘에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 탈탄소 외에 다른 항목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예. 안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 아직까지 그 국내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그 기관 위주로만 지금 되어 있어서 향후에 조금 참여자들을 이제 개인까지 넓힐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EU ETS의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그 선물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거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금 그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그, 그 규제 당국이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조금 넓힐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운의 그 해운 관련 이제 탄소 상세권 조금 관련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이제 선박이 전박을 할 때 그 대기 전력을 또 이제 그 해가지고 시에는 또 상세권을 부여를 받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이것도 조금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육상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육점. 네, 감사합니다. 네. 안지현 씨, 오랜만에요. 네, 예, 안녕하세요. 강의 듣고 한 말씀 하시죠. 예, 질문을 드리고,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질문 하나 없고, 예, 예. 우리 도진수 사장님 늦게 들어오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게, 도사장님 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좀 대두고 있습니까? 아, 예, 예, 교수님, 예, 제가 예. 예. 방금 부산에서 올라와서 늦게 접속했습니다. 아, 예, 중간에 강의는 못 들으셨나요? 예, 못 듣고 이제 아, 제가 아, 잊고 있다가 방금 아. 들어왔는데 제가 좀 예. 편하게 좀 있어가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요즘 그 도서관 사업체에서는 이런 탄소 배출 이야기는 안 합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저 한중일 이렇게 다니니까 어, 좀 저 탄소 배출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예, 예. 예, 우리 저 건해 쪽엔 아직 그 탄소 배출권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몇 개 뉴스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탄소 배출이 좀 늘은 것은 그 강우량이 좀 적어가지고 화력 발전이 좀 증가하면서 좀 늘었다. 그리고 일부 선진 국가들은 경제 성장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줄었다는 그런 기사도 녹아있네요. 예. 하여튼 그 이제 전반 그 오늘 안 박사님 발표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우리 생태계가 깨어지고 있는 문제야. 또 이를 가다 보면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각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든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해서 뭡니까 생태 복원을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해운계도 동참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또 경제적 수익도 갖고 가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로 또 이렇게 선순환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초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우리 안바생 발표 내용을 기반해서 우리 부산에 사실 탄소 배출 거래소도 옛날에는 부산에 지금 KRX에서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또 다른 데서도 하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 그걸 이제 한국 그래서 이제 그 거래 시스템이 있으니까 일로 가져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거래량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지만 아까 윤 교수님 말씀대로 테슬라 이런 모형이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영역으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부산
금융 중심지 발전에도 어떻게 보면 좋은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 박사님 그 화두를 던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부산 금융유십 발전과도 연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발표해주신 안 박사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